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요일 밤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광주 전남 지역의 현안 문제를 담은 법률안들이 자동으로 폐기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20대 국회가 임기 막판까지 처리하지 못할 경우 법안 발의부터 모든 절차가 새롭게 시작돼야 할 상황입니다. 이계상 기자의 보도입니다. 4.15 총선이 끝나고 임시국회 소집이 기대됐지만 여야는 의사 일정을 잡지 못한 채 공전하고 있습니다. 각종 법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광주 전남의 현안 문제 해결이 불투명해졌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왜곡 날조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5.18 특별법 일부 개정안은 무더기로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습니다. 모두 6건의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 멈춰서 계류 중입니다. 5.18 당시 계엄군에 의한 성폭행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5.18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역시 진척이 없습니다. 여기에다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과 세계 수영대회 법인세 면제 등을 담은 조세특례 제한법 개정안, 군공항 이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등이 국회 상임위에 묶여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중의 하나인 국립심뇌혈관센터 설립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심뇌혈관 질환의 예방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여순 사건 특별법과 에너지산업 융복합 단지 특별법, 고대 역사문화권 연구조사에 관한 특별법 등도 20대 국회 내내 표류해 왔습니다. 다음 달 29일까지 광주 전남 현안 법안들이 처리되지 못할 경우 자동 폐기될 운명에 놓였습니다. 20대 임기 안에 법안 처리가 불가능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21대 광주 전남 국회의원들이 법안 발의부터 본회의 통과까지 제 역할을 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소형경전철 PRT로 불리는 순천만 스카이큐브 분쟁이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분쟁 1년여 만에 무상기부 체납 권고안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는데요. 빠르면 이달 말쯤 결론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박민주 기자입니다. 소형 경전철로 불리는 순천만 스카이큐브. 운영을 놓고 1년째 순천시와 운영사가 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 1월 대한상사중개원은 2개 안을 공고했습니다. 현재 운영사인 에코트랜스가 운영하거나 순천시가 기부 체납을 받아 운영하는 겁니다. 양측의 분쟁과 관련해 이달 초 무상기부 체납 공고안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순천시는 지난 6일 큰 틀에서 스카이큐브 무상기부 체납을 담은 화해 공고안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운영사인 에코트랜스 측도 무상기부 체납 관련 공고안을 받은 가운데 세부 조정을 진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대한상사중개원은 양측 의견을 검토해 빠르면 이달 말쯤 화해 공고안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낼 전망입니다. 1년여 만에 스카이큐브 운영에 대한 결론이 나게 됩니다. 순천시의회는 채무가 없는 상태에서 기부 체납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저희 입장에서 보면 부채가 온전히 정리된 다음에 기부 체납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확고한 입장입니다. 스카이큐브 운영과 관련해 무상 기부 체납 결정이 나면 10개월 이내에 기부 체납을 완료하게 됩니다. 순천시가 직영을 할지 위탁 운영을 할지는 기부 체납 이후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오늘 오전 11시 30분쯤 여수 향이람 앞바다에서 몸길이 5m, 무게 3톤가량의 대형 백상아리가 정치망 그물에 잡혔습니다. 잡힌 백상아리는 여수시 중앙동 선어시장으로 옮겨져 경매에 붙여졌지만 매매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백상아리는 온대와 열대 해역에 분포하는 대표적인 식인상어입니다. 오늘 오전 9시 50분쯤 고흥군 도하면의 한 컨테이너에서 불이 나 양봉장으로 번져 1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벌통 100여 개가 탔지만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경찰과 소방은 전기적 요인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저유가 현상이 장기화하면서 국내 정유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지역 상공인단체가 정부에 정책적 지원을 건의했습니다. 여수상공회의소는 코로나19에 따른 석유 제품의 수요 감소와 공급 과잉으로 정유업계가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현금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행세의 납부 기한을 최소 3개월 이상 연장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주행세는 정유사와 원유 수입업자 등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여수산단 내 GS칼텍스의 경우 다음 달 초까지 납부해야 할 주행세는 8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신의 회고록에서 고 조비오 신부를 비난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전두환이 1년 만에 다시 광주 땅을 밟습니다. 광주지법은 내일 오후 2시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김정훈 부장판사 심리로 전두환 재판을 열 계획입니다. 새로운 재판장이 옴에 따라 당사자 확인을 해야 하는 형사재판의 규정 때문에 출석하게 된 전두환은 내일 재판에 부인인 이순자 씨와 함께 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 전두환은 지난 2017년 4월 회고록에서 5.18 헬기 사격을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 비난한 혐의로 지난 2018년 5월 기소돼 만 2년 가까이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3월 11일 광주지법에 출석한 이래 1년 만에 광주 땅을 밟게 될 전두환이 내일은 어떤 발언을 내놓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동료 교사를 성추행한 전남 지역의 한 교사가 교단에서 퇴출됐습니다. 전남교육청은 최근 교원징계위원회를 열고 지난 2018년 같은 학교 여교사를 강제 성추행한 혐의로 전남의 모 중학교 교사 A씨를 해임 처분하고 교장과 관련자 3명에게 경고나 주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전남에서는 최근 5년 동안 56명의 교사가 성희롱과 성추행 등 성범죄로 징계를 받았습니다.